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 상속이 되겠습니다. 증여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여기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증여를 잘못한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폐가망신 날 수 있고 세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겠습니다. 증여 및 상속세 절세 전략을 확실하게 세워야 됩니다. 적격 컨설팅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대충 받다 보면요. 나중에 후폭풍이 날라옵니다. 그랬을 때 수억, 수십억, 수백억 그 이상의 그 재산적 손실 타격이 오는데 다시는 절대로 복구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내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일을 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격 절세 컨설팅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돈을 버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하겠습니다. 영어로 시작하자 그러면 스타트죠. 프랑스 말로는요. 꼬망송이 되겠습니다. 자, 요즘 각광받고 있는 증여 방법이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왜 부담부 증여가 각광받고 있냐면요. 윤석열 정부 때 그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를요, 놀랍게도 82.5%까지 엄청난 세금을 부과했는데 이것을 한시적으로 1년 단위로 유예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 5년 내내 제가 볼 때는 유예할 것으로 보이지만 1년 단위로 유예하고 있다 보니까 이 틈을 타서 이걸 기화로 해서 양도세가 주니까 다주택자에 대해서 부담부 증여를 한 것이 좋겠다 해서 부담부 증여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만은요. 만약에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부담부 증여가 무엇인지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증여하는데 전체를 증여한다면 부담부 증여가 아니라 단순 증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해당 부동산의 전세 보증금이나 은행 대출금이 끼어 있습니다. 채무가 끼어 있다 이거죠. 그것을 합쳐서 채무까지 함께 넘기는 것, 이것이 바로 부담부 증여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부담부 증여한다면 증여세가 준다 이런 것 때문에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는 정말로 독버섯처럼 상속세에는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새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그런 어떤 절세 컨설팅을 하는데요.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 때문에 만약에 부담부 증여하게 된다면 양도분에 대해서 채무분에 대해서 유상양도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절세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담부 증여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증여세도 주니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처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요. 부담부 증여 예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강남의 아파트 20억도 넘죠. 40억도 되는데요. 일단 20억짜리 보겠습니다. 아파트 20억 원짜리가 전세보증금 12억 원에 놓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된다면 20억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요. 순증여액인 채무를 뺀 증여액이죠. 그러니까 20억 빼기 12억 하면 8억 원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고 12억 원에 대해서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왜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냐면요. 바로 그 채무분에 대해서 채무 면탈이기 때문에 유상양도로 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됐을 때 증여세가 좀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억 원에 대해서 그 성년 자녀라면 5천만 원 공제받고 7억 5천에 30% 누진 공제 6천만 원 하니까 1억 6천5백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전체 다 단순 증여하게 된다면 20억 원이라고 하는 증여세는 피할 수가 20억 원에 대한 증여세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20억 원에 대해서는요. 무려 증여세가 6억 2천만 원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된다면 4억 5천 5백만 원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각광해서요. 각광을 받고 이 플랜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미끼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달콤한 것 같지만 결국은요. 몸에 치명적인 건강에 적신호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마치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서원이로 포장되어 있다. 이런 말이 연상될 정도로 아주 안 좋은 증여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억 원에 대해서는요. 그 채무 면탈이기 때문에 유상양도로 봐서 양도세를 내야만 합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최고
그 양도세 중과라고 하는 뭐 71.5% 아니면 2주택인 경우, 3주택인 경우 82.5%는 피할 수 있지만 그래도 최고 49.5%의 양도세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세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 증여하면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는 사실은 재산이 별로 없으니까 부담부 증여할 필요도 없겠죠. 상속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유효한 건 있습니다. 다른 빌딩들이 많은데 주택이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주택이 알짜배기라고 해서 부담부 증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안 좋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양도세에 대해서는 수증인인 자녀가 내는 것이 아니라 증여인이 내기 때문에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전체가 내야 되는 세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유리하다는 말씀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두 번째,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된다면은 부담부 증여를 해서 증여세는 경감될 수 있지만요. 그래도 증여세 1억 6,500만 원하고 취득세 20억 원에 4%죠. 8천만 원 합쳐갖고 2억 4,500만 원은 자녀가 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과연 자녀가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그랬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추가 증여를 해서 증여세 및 취득세 납세 제한을 만들어주고자 하는데 추가 증여하게 된다면 2억 4,500만 원만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상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세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 증여하게 된다면 최악의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여세 누진과세 적용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증여세 관련돼서는 증여세 연부연납으로 해서 5년 동안 6회에 걸쳐서 나눠낼 수 있다. 그러니까 세금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가산이자가 2025년도 기준 3.5%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을 수가 없고요. 역시 5년 동안 6회에 나눠낸다 하더라도 결국은 자녀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여세 부담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요. 취득세는 연부연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는 또 한 번에 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래저래 자녀는 납세 제한 마련으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부담부 증여의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수중인이 보증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평생 갖고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2억 원에 대해서 자녀가 나중에 갚아야 됩니다. 만약 증여인이 대신 갚아준다, 부모님이 대신 갚아준다든가 우회 변제해 준다든가 이랬을 땐 증여세 폭탄을 맞으니까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부담부 증여 시 채무 상환에 대해서 과세 당국에서 집중적인 관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채무에 대한 상환에 대해서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해야 됩니다. 소명을 제대로 못한다면은 당연히 증여세 그 추징을 당하게 되겠죠. 무신고 가산세 40%, 그다음에 그 납부지원 가산세 연 8.03%를 내다 보니까 정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자를 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 우회 변제라든가 증여를 하지 않고 증여세를 내지 않고서 변제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면서 프리미엄 동영상 서비스 그 콘스탄트 김의 절세 전략을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여세, 상속세, 절세 자습서 이북으로 제가 판매 중에 있거든요. 8,500원인데 10%또 할인해 드립니다. 7,650원이니까 저한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담부 증여의 네 번째 문제점이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된다면 상속세를 많이 줄일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증여하는 목적이 뭡니까? 상속세를 줄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증여세를 줄이고자 부담부 증여를 했다. 그렇다면은요, 채무 면탈에 따라서 많은 금액을 이전하지 못하니까 상속세를 많이 줄일 수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령 20억 원짜리 아파트 주택을 증여할 때 채무분 12억 원은 나중에 자녀가 갚아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모님이 갚아야 될 것을 자녀가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채무 면탈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상양도로 인해서 양도세를 과세하게 되는데 결국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된다면 20억 원의 상속재산이 준 것이 아니고요. 8억 원만 상속세 절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채무 면탈로 상속재산이 줄지 않는다는 거.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담부 증여는요, 최악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 최악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최고의 증여 방법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솔루션은 이것이죠. 부담부 증여가 아니라 단순 증여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증여하게 된다면 상속세를 완벽하게 줄일 수 있고요. 증여세 재원을 만들 수 있고 취득세 재원을 만들 수 있고요. 자녀의 자산 증식을 지원할 수 있고 또한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수렴청정 증여라고 해서 증여약정을 맺어서 부모님이 그
그 재산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증여했지만 수렴청정 증여로 바로 아파트에 대해서 임대관리, 매각관리, 자산관리 전적으로 부모님한테 위임한다. 이걸 어겼을 때는 증여 취소된다는 약정을 맺는다면요. 평생 재산권 행사로 이빨 빠진 호랑이 아니면은요. 그 뒷방 들그리 신세를 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주 현명한 증여를 통해서 단순 증여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재산권을 끝까지 행사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런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적격 컨설팅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검증받은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요. 어느 금융기관, 보험이나 금융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여러분 편만의 그런 종합자산관리사 경험 있고 그 솔루션이 풍부한 그 절세 전문가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